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3학년 첫 단원 수와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처음 시작할 때 기분은 굉장히 새롭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도 막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각오를, 그 목표를 너무 일찍 잃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가 즐겁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3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2학년 때 유리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고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무리수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무리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곱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자, 엄청나게 중요한 식,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곱이 되는 뿌리, 자, 뿌리 근자를 써서 x는 a의 제곱근이다. 제곱이 되는 수를 자, 제곱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됐다면 a의 범위, a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음수를 제곱해도 같은 수를 두 번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그러면 a의 부호는 항상 0보다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x가 0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의 부호는 0 이상이다. 어떤 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0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2를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러면 2는 4의 제곱근이다. 자, 제곱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도 4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자, 4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것을 구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2도 4의 제곱근이 되지만 마이너스 2도 4의 제곱근이 되기 때문에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제곱이 돼서 4가 되는 수를 모두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아까 우리 4의 제곱근을 찾았는데요. 그러면 자, 3의 제곱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찾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수 중에선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거를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4를 제곱해서 4가 되는 4의 제곱근을 찾는 거는 유리수 중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는데 제곱해서 3이 되는 거는 유리수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중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호를 하나를 약속하고 우리가 이제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a가 0보다 클 때 자, a가 0보다 클 때 a의 양의 제곱근은 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제곱근이라고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양수가 되는 건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수가 되는 건 음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의 양의 제곱근을 기호로 어떻게 해주기로 약속하냐면 자, 요렇게 해서 루트 a 읽기는 루트 또는 제곱근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근호라고 읽기도 해요. 그리고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쓰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a가 0보다 클 때 a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a 그리고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곱근을 구하라는 건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가지를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다면 3의 제곱근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곱해서 3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양의 제곱근은 루트 3 또는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똑같이 지금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게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기로 또 약속을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한꺼번에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곱근을 배우면서
루트 기호 약속했어요. 루트라고도 읽고 제곱근이라고도 읽고 근호라고도 읽는데 제일 많이 읽는 건 루트예요. 그러니까 루트 A 뭐 마이너스 루트 A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겠는데 자 제곱근 이제 그러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0보다 클 때 X를 제곱해서 A가 된다면 X는 A의 제곱근이고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x를 제곱해서 a가 된다면 x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a가 양수일 때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고 그리고 0이 될 때 여기에서 a가 지금 0인 경우는 선생님 제외를 했습니다. 0이 돼버릴 때 0의 제곱근 x를 제곱해서 0이 된다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0이 되는 거죠? 0을 곱하면 0이 되는 거죠? 0의 제곱근은 0, 1개 이렇게 되는 거. 자, 음수의 제곱근은 어떻게 돼요? 제곱을 해주면 아까 반드시 0 이상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수를 제곱을 해주면 같은 수를 두 번을 곱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0 아니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없는 거죠. 똑같은 걸 두 번 곱해가서 마이너스 25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 루트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 기호를 우리가 근호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근호에는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근호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a가 0보다 클 때 루트 a 제곱은 a가 되고 있고 루트 마이너스 a 제곱도 a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제곱근의 정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자, a제곱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 정의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플러스 루트 a제곱은 얘의 양의 제곱근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제곱은 a제곱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a가 0보다 크고 a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자, 그런데 또 역시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a를 제곱을 해주면 자, a를 제곱을 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a를 제곱을 해주면 제곱을 말로 썼어요. 일부러. a를 제곱을 해주면 a 제곱이 됩니다. 그 얘기는 a는 a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얘기예요. 자, a가 a 제곱의 양의 제곱근. 양수가 되는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 음수가 되는 제곱근은 음의 제곱근이니까 자, 마이너스 a를 제곱을 해도 자, 마이너스 a를 제곱을 해도 a의 제곱이 되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a도 a 제곱의 제곱근 무슨 제곱근? 음수니까 음의 제곱근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루트 a제곱이 a제곱의 양의 제곱근 a도 a제곱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되니까 루트 a제곱과 a는 똑같이 a제곱의 양의 제곱근 그리고 마이너스 a가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제곱이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a제곱은 마이너스 a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요거 보여줬네요. 루트 a제곱은 a랑 같고 마이너스 루트 a제곱이 마이너스 a랑 같다면 음수를 곱해주면 똑같이 루트 a제곱은 a랑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 첫 번째 이미 여기에서 루트 a제곱이 a가 된다라는 걸 그대로 이용만 해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자, 루트 마이너스 a를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a의 제곱과 같죠? 그런데 a제곱은 a다라고 이미 여기서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와 같고 루트 a제곱도 a와 같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여기 제곱근 근호에 대한 성질을 공부를 했는데 이걸 막 증명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해도 학생들이 처음에는 얼른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라 하는 수를 직접 넣어가지고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루트 4의 제곱이 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걸 한번 요거 비교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4의 제곱이라는 것은 요 4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제곱근을 표현할 때 루트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니까 4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물어보고 있는데 4의 제곱은 16. 16의 양의 제곱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16의 양의 제곱근은 뭐죠? 16의 양의 제곱근은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4의 제곱은 4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a가 0보다 클 때 루트 a 제곱은 a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럼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해주면 루트 9가 되는 거고, 루트 9라는 건 9의 양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예요. 9의 양의 제곱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중에 양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3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 여기서 마이너스 a 제곱이 있어도 a가 0보다 클 때 얘는 a와 같다라는 거 금방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바꿔서 한번 여러분 볼까요? 4는 루트 16과 같다는 거죠. 4를 루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유리수를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루트 16. 4를 제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주면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제곱근의 의미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3도 루트 9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면 요 양수뿐만이 아니라 음수도 마찬가지로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2를 한번 표현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마이너스 루트, 여기에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4의 음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면 4의 음의 제곱근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4가 바로 4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4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양수, 음수 모두 지금 정수들은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리수까지 모든 유리수를 우리는 다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3분의 2라는 것은 루트를 써서 표현한다면 무엇의 제곱근인가요? 자, 3의 제곱, 2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해주면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 루트 9분의 4. 그래서 유리수도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 맞죠? 유리수. 자, 유리수도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리수를 우리가 다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성질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되겠죠? a가 0보다 클 때 루트 a 제곱은 a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제곱도 a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제곱근, 근호의 성질 이용해가지고 간단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옳은 것을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 마이너스 5는 25의 제곱근이다 그랬어요.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마이너스 5는 25의 제곱근이다. 25의 제곱근, 마이너스 5는 25의 제곱근이다. 얘를 제곱을 해주면 25가 되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5를 제곱해서 25가 되니까 마이너스 5는 25의 제곱근이다. 빙고, 요거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의 제곱근은 3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9의 제곱근은 3이다. 3을 제곱해서 9가 되니까 9의 제곱근은 3이다? 이것도 참인가? 자, 주의하셔야죠. 9의 제곱근은 3이다. 위에 거하고 보기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9의 제곱근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제곱해서 9가 되고 있는 뿌리를 다 찾으라는 거예요. 9의 제곱근은 3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3, 마이너스 3 둘 다 있는데 하나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틀리는 거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5는 25의 제곱근이다. 25의 제곱근이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5하고 두 개가 있는데 분명히 마이너스 5는 25의 제곱근이다 라는 건 맞는 거고, 9의 제곱근을 물어봤다면 3이다 라고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3 둘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제곱근 36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자, 표현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곱근 36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9의 제곱근이라는 것과 제곱근 36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36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곱근, 얘는 요 기호를 우리가 제곱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호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기호를 얘기를 하는 거죠. 루트 36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36이라는 것은 36의 양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니까 36의 양의 제곱근은 6인 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이다. 루트 16의 제곱근, 제곱해서 루트 16이 되는 애들을 다 찾으라는 거죠. 이건 뿌리가 되는 애를 다 찾으라는 거예요. 16, 루트 16의 제곱근이니까 그러면 루트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이다. 이거 맞는데? 아니고요. 16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루트 16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4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루트 16이라는 건 16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거죠. 루트 36의 양의 제곱근, 얘는 16의 양의 제곱근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루트 16은 4잖아요. 루트 16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러면 결국 루트 16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건 4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다 찾으라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라고 해서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정확히 구한 후에 그거에 대한 제곱근을 구해줘야 돼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9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7이다 그랬어요. 이거 맞았나? 마이너스 49의 제곱근, 제곱해서 마이너스 49가 되는 뿌리를 모두 찾으라는 건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49가 되는 수는 없다 그랬어요. 똑같은 수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나머지 보기들 왜 틀린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근호의 성질을 배웠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A가 0보다 클 때 루트 A제곱은 A가 되고 루트 마이너스 A제곱도 A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0보다 큰 거 말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알아봐야 되겠죠? 자,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루트 A제곱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루트 A 제곱은 아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A를 제곱해주면 루트 A 제곱과 똑같죠? 그러니까 루트 A 제곱은 우리가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A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게 됩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게 되므로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A제곱은 여기서 지금 보여줬던 것처럼 A가 0보다 클 때 루트 A제곱은 A로 나오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A제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루트 A제곱은 A가 되고 있고 A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A제곱은 마이너스 A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문자로만 막 해놓으면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한번 간단하게 보여줘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루트 25, 자, 이거는 뭐와 같았죠? 이거는 25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5와 같죠? 한번 더 써볼까요? 이거 5의 제곱이니까 5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루트 25는 5의 제곱도 25가 되는 거지만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해주면 지금 똑같이 5로 나오죠. 25의 양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표현은 똑같죠. 이렇게 나와도 지금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가 0보다 클 때 루트 A제곱은 A가 되고 있고 A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A제곱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가 0보다 클 때 5를 제곱하면 제곱하고 루트하고 이렇게 바꾸고 그대로 5가 나온다는 거고 또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제곱하고 루트하고 바꿀 수가 있는데 그냥 바꿔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0보다 작을 때에는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루트랑 제곱이 나오면 앞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이 성질은 결국은 루트와 제곱이 나오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0보다 클 때는 그냥 바꿔버리고 0보다 작을 때에는 바꾸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 번만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A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A를 제곱하고 있죠. A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는 루트랑 제곱이랑 바꾸는데 앞에 뭐 생긴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생긴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A랑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공부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반드시 뭐도 해줘야 돼요. A가 0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되죠. 자, A가 0일 때 루트 A제곱은 0의 제곱이라는 거. 그런데 0은 제곱해봐야 0인 거고 0의 제곱근은 0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가 0일 때 그대로 이거는 루트 A제곱은 A와 똑같다. 0일 때에는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쫙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A가 0보다 자, 요거 말고 루트 A제곱이 있을 때 A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면 제곱하고 루트하고 바꾸고 A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루트랑 제곱이랑 바꾸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서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 A제곱은 이 루트 안에 제곱이 되고 있는 수의 부호를 확인해서 양수이거나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와주고 0보다 작으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나온다라는 건데, 이거는 언젠가 또 한번 나왔죠. 반드시 부호를 확인해서 하는 거는 루트 말고 뭐도 있었어요. 절대값 있었죠. 절대값 A라는 것도 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A 또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였어요. A가 0 이상이면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결국 루트 A제곱과 절대값 A는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 안에 부호를 반드시 A의 부호를 확인해서 그대로 나올지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지 구분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배웠던 근호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B가 0보다 크고 AB 0보다 작을 때 여기 있는 얘를 간단히 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루트와 제곱 또는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 반드시 부호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호 확인해 줘야 되겠네.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르고요. A-B가 0보다 크다는 건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A는 양수, B는 음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A, B의 부호 정확하게 여기 파악해놓고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A 제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바로 부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제곱이 되고 있는 마이너스 A의 부호를 바로 확인해줘요. A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2B의 부호, 자, 요거를 그대로 확인을 해주면 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2B의 부호는 0보다 큽니다. 자, B-A, A가 B보다 더 크니까 B-A 부호는 0보다 작아요. 자, B의 제곱이 되고 있는 의 부호만 확인해줘야 돼요. B도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건 없어지는 대신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 0보다 큰 건 그대로 나온다 그랬어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 있는 것이요. 자, 요거 그대로 나와줘야 돼요. 0보다 큰 건 그대로. 무조건 부호 확인해서 큰 건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3학년쯤 됐으니까 이런 거 헷갈려 하지 마시고 0보다 작은 건 없어지면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돼버리네. 자, 플러스 B 마이너스 A 0보다 작은 거 없어지면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마마 해서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만 간단히 이제 계산해주면 되니까 부호 확인하는 것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이런 문제에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A 더하기 2B,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쇼숑 4B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제곱근의 대소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수가 양수일 때,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라는 거고, 반대로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면 A,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는 것도 성립하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A가 B보다 클 때 이렇게 가는 것도 성립하고, 역으로 여기에서 이렇게도 성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다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호는. 그리고 한쪽으로만 나와 있으면 한쪽만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두 가지로 다 한번 이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자, A가 B보다 클 때 루트 A가 루트 B보다 더 크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A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B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크기가 지금 얘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B보다 당연히 더 크겠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요게 성립하는지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 센티미터라고 하고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y 센티미터라고 하면, 여기서 이 정사각형이 더 크기 때문에 길이 더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당연히 y보다 더 크겠죠. 자, 이거는 당연하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자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클 때 x가 y보다 더 크다라는 거 설명할 수 있겠고, x가 무엇인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자, x만 선생님이 정확하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넓이는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x제곱을 해서 a가 된다는 거고, 그거는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x는 a의 제곱근이 되죠. 자,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인데 x가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x는 a의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x는 루트 a가 되네요. 그러면 y는 루트 b가 되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게 되면 x가 y보다 더 크니까 루트 a가 루트 b보다 더 크다는 건 자명하게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역으로 가는 거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루트 A가 루트 B보다 더 크다면 A가 B보다 더 크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 자, A, B가 지금 양수일 때 루트 A가 루트 B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여기 좌변에다가는, 좌변 우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좌변에다가는 루트 A를 곱해주고 우변에는 루트 B를 곱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A니까 루트 A의 제곱이 되고, 루트 B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B의 제곱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좌변이 우변보다 더 큰 상태에서 더 큰 거를 오른쪽에 곱해주고 작은 쪽에는 더 작은 걸 곱했어요. 똑같은 양수를 같지 않은 양수를 곱한 거죠. 같은 양수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더 큰 거를 곱해줬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A의 제곱? 이건 뭐가 되지? A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루트 B의 제곱은 B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A, B가 양수일 때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면 A, B가 더 크다라는 것도 성립하고, A가 B보다 더 크다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더 크다라는 것도 성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소관계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 대소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예제를 풀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제곱근의 사칙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곱근 사칙 연산 계산하는 거,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사용해서 계산하는 거는 유리수 계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하나 제곱근 성질에서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 그것만 하나 더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루트 B분의 A 이렇게 한꺼번에 루트를 쓰고 있는 것과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는 서로
같다는 성질 성립합니다. 자, 왜 그러는지는 좌변하고 우변을 각각을 따로따로 제곱해가지고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루트 b분의 a를 제곱을 해주면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루트 b분의 a, 루트 b분의 a 이걸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얘네는 아까 0보다 클 때 요거를 제곱했을 때 b분의 a가 된다 바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우변을 한번 또 제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따로 있는 거죠. 자, 따로 해주면 루트 b분의 루트 a. 자, 요거를 제곱을 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루트 b의 제곱, 루트 a의 제곱. 기존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러한 법칙들 무리수, 제곱근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 해주면 얘도 b분의 a 이렇게 되니까 a, b가 양수일 때 루트 b분의 a와 루트 b분의 루트 a의 값은 똑같다라는 거 마찬가지 루트 ab와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값도 똑같다라는 거 성립하는데 자, 선생님 요거만 간단하게 보여줬고요. 요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곱근의 대소 관계를 이용을 해서 얘네 해줘야 되겠는데 여기는 루트 2분의 5, 2분의 루트 5, 루트 2분의 5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얘네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다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은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비교를 하도록 합니다. 똑같이 루트를 만들어주거나 똑같이 루트를 없는 상태로 해서 비교를 하거나 자, 그럼 얘를 똑같이 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얘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5가 어떤 수의 제곱근인 거예요. 자, 그러면 5는 25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루트 5, 2는 루트 4와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는 루트 2분의 5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여기 따로 있는 거 한꺼번에 써줄 수 있죠. 이거 한꺼번에 써주면 2분의 25 루트 그 다음에 루트 4분의 5 루트 2분의 5 이렇게 되니까 여기 바로 비교되네요. 이제 얘네 비교해주면 루트 12.5, 루트 1.25, 루트 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대소관계에서 정확하게 대소를 찾았으면 또 요걸 먼저 써버리면 안 돼. 요거를 뭐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문제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대소를 비교를 해주면 루트 2분의 5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얘가 두 번째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자 루트 2분의 5 그리고 2분의 루트 5 이렇게 해서 대소 비교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곱근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제곱근 근호의 성질 제곱근 대소 관계까지 세 가지 내용 공부했고요. 충분히 연습 문제 통해서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